오늘 찾아온 우리 동네는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의 이야기들을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동네는요, 동네 이름에서부터 저 멋진 바다와 그렇죠. 파도가 생각이 납니다.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정말 바다죠. 그것도 네. 동해바다. 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면, 이름에서부터 벌써 바다와 파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해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포항시 남구에 속하고 있고요. 포항에 하면 영일만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일만을 끼고 있고요. 포항 제철이 생기면서 어떤 산업단지의 어떤 기반이 되었던 그러한 곳이 이 동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포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을 찾으시는 분들은 포항의 대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호미곶을 가는 길에 그렇죠. 이곳을 지나서 가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스를 아마 오늘 보시고 나면은 포항을 보는 재미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청포도 문학공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시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이육사 시인이 쓴 청포도의 식구처럼 7월의 청포도가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만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해에서 이육사 그렇죠. 선생님을 만날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이 이육사라고 시를 쓰신 분이 고향은 안동이거든요. 네. 고향이 안동이신 분인데 왜 시비는 포항에 있느냐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바로 이곳 동해면이기 때문인데요. 1937년경에 이곳은 60만 평에 달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육사 시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차 이곳을 들렸고 청포도를 바라보면서 시상을 떠올려서 1939년에 문장지의 청포도라는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래서 동네를 알고 나면 동네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는 국민시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 청포도의 구절들이 줄줄줄줄 흘러가지 싶습니다. 동해면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연호랑 새오녀. 신라시대부터 전해지는 연호랑 새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테마파크는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해안 둘레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맑고 푸른 동해바다를 더 가깝게 만나는 곳. 연호랑 새오녀 테마파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동네가 동해면이잖아요. 네. 이 동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테마파크에 와 있는데요. 네. 연호랑 새오녀 테마파크입니다. 맞아요. 연호랑 새오녀가 어떻게 보면 포항의 정체성에서는 꼭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삼국유사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포항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신라 시대인데요. 연호랑 새오녀가 이제 연호가 먼저 이 해초를 따로 바다에 왔다가 바위가 움직여서 일본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사라진 연호를 찾아서 온 새오가 그의 부인이죠. 또 같이 일본에 가서 이제 만나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 신라의 해와 달이 없어져서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연호와 새오를 다시 오게 했지만 이제 그쪽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올 수 있는 대신에 비단을 짜서 줍니다. 네. 그 비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 신라의 해와 달이 다시 떴더라. 그리고 그 비단을 보관한 창고가 귀비고라고 합니다. 네. 지금 뒤에 있는 연호랑 새오녀 테마파크의 이름이 귀비고라고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해면의 전설을 넘어서 포항을 대표하는 전설이 담긴 역사공간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와서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공원 자체로서도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나들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포항과 연호랑 새오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산책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동해면의 세 번째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길이죠.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인데요. 해상 데크를 따라 걸으며 신비로운 기암절벽과 맑고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저절로 조용해지고 이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동해 바다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동해면을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동해면 이밤리, 그러니까 선바우길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영일만의 이제 안쪽이죠. 호미반도의 안쪽을 각 구간마다 한 6km 남짓으로 네. 해서 4개의 코스로 해서 정말 예전 같으면 바다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 볼 수가 없었던 길을 이러한 데크길을 만들므로써 산책도 되고 또 자연 경관도 보고 어떤 지형학적인 것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뭐 둘레길로는 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치를 보면서 걷는 이 맛은 예. 포항에서 또 동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해면에 또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동해면은 그동안 포항 시민들도 좀 스쳐 지나갔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구룡포로 넘어가는 길에 호미곶을 스쳐가는 길에 있는 동해면이 아니라 동해면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유산과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동해면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코스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포항에 오시면은요, 이거 동해면 꼭 감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와 함께 시원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음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해를 품은 도시 포항을 찾는다면 이곳 동해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청포도 문학공원부터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 그리고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까지 동해면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